난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이것밖에 안 돼.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집에서 굴러다니는 노트 하나를 꺼내서 감사일기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기지 않더라도 딱 10일만 해보면 반드시 느끼는 바가 있고 배우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리바이브입니다. 리바이브 기록 중에는 감사일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감사일기 정말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써야 한다고 책과 강연에서 정말 많이 말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던데,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던데 하시는 분들, 또는 감사일기를 어떻게 써야 의미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있은 뒤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을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 관리, 습관, 루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였는데요. 반짝 유행하고 지나가는 감사일기가 아니라 직접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어떻게 감사일기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그 효과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감사일기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백직장의 상태에서 의지적으로 감사함을 찾고 선택하는 연습을 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금은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많은 일들 중에 굳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연습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루 일과 중에 좋은 일이 일어난 뒤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하루가 끝난 뒤에 나 오늘 이런 일들 중에 이거 감사하지, 이런 것은 안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지만 기본적인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데는 아침 감사일기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 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아침을 감사일기로 깨우는 시간이 누적될수록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떤 기분과 감정으로 일어나시나요? 오늘에 대한 기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를 더 자주 느끼나요? 아니면 어제 못다한 고민, 오늘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오늘 일정에 대한 고민,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 시작하나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자의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후자의 경우였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 시간에 굳이 책상에 앉아서 감사일기 3가지를 쓰는 연습은 어제 있었던 일 중에 무엇이 감사했지?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해야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사고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자라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작은 노트를 마련해 아침에 3분 정도 업무를 시작하기 전, 학교를 가기 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일기 3가지를 써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더라도 딱 10일만 해보면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감사일기 하나를 쓰더라도 구체적으로 쓰기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또한 감사일기의 효과를 몸소 경험하기 전까지는 진짜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감사일기가 하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 하는 호기심에 시작은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쓰기 위해 쓰는 무미건조한 감사일기가 반복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타인을 위해 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을 관리하고 나의 삶을 관리하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에게 애써서 어쩔 수 없이 해주고 있는 태도로 감사일기를 쓰는 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그 감사일기는 무미건조하고 의미 없는 어쩌면 바람에 날리는 감사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적고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적는다면 보다 태도는 주체적으로 바뀔 텐데요. 그렇게 주체적인 태도로 감사일기를 쓸 때는 뭐 밥 먹는데 감사하다, 뭐 날씨가 감사하다 이렇게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그래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이러한 뒤에 붙는 어떤 사고의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붙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예시를 들어보면 아침에 밥 먹어서 감사 이렇게 적었다면 조금 더 왜 감사하지?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될까 생각하면서 적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밥을 먹는 가족에 감사하다. 이러한 일상이 나의 하루를 지탱하고 기반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건강한 덕분에 자리할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감사하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한 달에 한 번 감사일기를 다시 읽어보기입니다. 꼭 한 달이 되지 않았더라도 짧게는 2주 정도의 양이 차면 그간에 적은 감사일기를 회고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내가 살아낸 나의 일상이라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께서 다시 본인이 쓴 감사일기를 돌아보다 보면 내가 이런 것에 감사했었나? 요즘 너무 풀리는 일이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나는 이미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었구나 하는 등의 감사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 메타인지가 발현될 거예요. 메타인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제3자의 마인드와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한다 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 시도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난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작심삼일이 밥 먹듯이 쉬운 사람이지.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바꿔볼까? 나는 어떤 태도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사고해서 계속해서 되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일상을 두고 감사하다고 적은 기록을 다시 봄으로써 감사의 태도를 다른 유명한 책이나 강연,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 긍정적인 샘물을 얻는 것과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에는 건수와 샘물이 있는데요. 건수는 밖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언젠간 마르거든요. 그렇지만 샘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르거나 풍성하거나 계속 샘솟는, 알아서 자체적으로 샘솟는 샘물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를 회고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외부로부터의 동기가 끊겼을 때 그 힘이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의 일상을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를 다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감사일기를 자연스럽게 더 쓰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내적 동기부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일기를 어떻게 써야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제가 3가지로 압축 요약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아침에 의식을 깨워 감사일기를 작성하기. 두 번째, 감사일기 하나를 쓰더라도 구체적으로 쓰기.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 감사일기를 다시 읽어보기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집에서 굴러다니는 노트 하나를 꺼내서 감사일기를 아침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을 기다리는 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2주 동안 기록을 꾸준히 해보시고 그것을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것을 진심으로 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느끼는 바가 있고 반드시 배우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리바이브 인스타그램으로 정말 이러한 생각들의 변화가 있던데요. 연락을 주시면 많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리바이브와 함께 리바이브해요. 안녕.